이재명 스캔들로 도배된 맞습니다. 예, 도배됐죠. 정말 도배가 됐습니다. 예, 6.13 선거 지방선거 막판에, 보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보고서에 신문, 방송 그리고 종편의 이야기를 다 묶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아이디어는 종편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신문도 이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상 신문이 그 종편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신문 보도에서도 끊임없이 특히 이제 조선일보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선거 전에 짚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편의 그 보도량을 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완전 단순하게 종편의 선거 보도 관련된 아이템 전체와 그 중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재명 논란, 그러니까 이재명 스캔들에 대한 논란, 요것만 카운팅을 하라고 했더니만은 욕심을 내가지고 평소에 하던 식으로 전체 그 주제를 다 분석을 하느라고 그렇게 10시 반까지 늦어진 것 같아요. 그죠? 결국은 제 탓입니까? 네. 뭐 제 탓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애를 썼어. 그래서 보고서를 봤는데 이렇게까지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편부터 일단 얘기를 좀 해보시죠. 네, 정말 종편은 속보이는 선거 내내 네. 사실 이번 선거 보도가 모든 언론에서 드루킹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났거든요. 네. 이재명 스캔들로 끝났는데 종편이 그런 경향이 가장 극심하다. 그러니까 네. 사실 세상 모든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종편에서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종편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좀 있어요. 특히 언론학자들 측면에서는 연구 대상이에요,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와,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진짜 언론학을 공부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도 종편을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선거 방송 보면서 특히 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스캔들도 정말 선거 막판에 정말 엄청나게 해댔다. 종편이 진짜 심각하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 선거에서 다른 이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 현안만 해도 진짜 셀 수도 없어요. 하나 붙잡고 하면은 드루킹 나오니까 드루킹만 냅다 하다가 드루킹 잠잠하니까 선거보다 안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재명 스캔들 터지니까 또 그것만 냅다 합니다. 정말 심각한. 그래서 사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은 5월 말, 6월 첫째 주까지 됐는데도 선거방송 비중이 12.8%, 26.9% 이거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조사해봤더니 이때가 어떤 기간이냐면은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6월 8일 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재명 스캔들 가지고 추가로 문자가 있다느니 사진도 공개하고 그러면서 누구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이재명 후보의 형수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맞아. 그래서 이게 이재명 스캔들 총집합 기자회견이었어요. 네. 김부선 스캔들뿐만이 아니고 그 형수 욕설까지, 그래 형님 강제 입원 이런 거까지 완총망라한 네거티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6월 8일 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봤더니 갑자기 선거방송 비중이 33.9%로 확 뜁니다. 한 10%가량 뛰어요. 그러니까 그 종편 이거 여기 우리는 보도 채널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종편 및 보도 채널이 역시 여당 쪽 네거티브 이슈가 아니면 선거 방송을 안 한다. 이게 터져야 선거 방송 비중이 30%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드루킹 사건 터졌던 4월 3주와 4월 4주 때 유일하게 30%를 넘겼어요. 선거 방송 비중이. 네. 37%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막 12.5%, 24.3%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6월 8일이 지나서야 다시 30%로 회복했다. 이건 역시 드루킹과 이재명을 쫓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거방송 비중이 여당 쪽 네거티브에 쫓아서 따라간다는 걸 무엇이 증명하느냐? 이슈를 보면 알아요. TV조선은 선거방송 중에 무려 85%가량이 여당 논란이었는데 이 여당 논란이 뭐냐? 당연히 이재명 스캔들이죠. 네, 그래서 TV조선 같은 경우에 전체 선거방송 비중에 무려 82%가 이재명 스캔들이에요. 엄청나죠? 선거방송의 82%가 이재명 스캔들. 다른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른 거 안 한다. 예. 채널A도 선거방송 중에 61%가 이재명 스캔들. 더 재밌는 거는 TV조선과 채널A 같은 경우에 그럼 나머지 20% 40%는 뭐냐? 단일화예요. 김문수 안철수 단일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6월 8일이면요.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면 이미 단일화 물 건너 갔어요. 한참 전에. 네. 그런데도
계속 그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보수 정치권에까지 영향력이 안 끼치네. 예. 그게 아니고 언론들이.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도 이게 어차피 지 거잖아요. 그럼 지기 전에 이제 졌다. 이미 졌어요. 박원순 시장이 됐어요. 머릿속에는. 그러면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잘해서가 아니고 단일화가 안 돼서이기 때문이야. 이 말을 계속 군부를 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거를 해서 뭔가 뭐라 그러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기보다는 단일화만 했더라면 이런 그 전제를 자꾸 남겨주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 말 안 듣고 졌어?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 다른 방송사들 한번 살펴드리면 네. MBN 같은 경우에 전체 선거 방송 중에 40%가 이재명 스캔들. 확 낮아졌죠? 네. 40%도 근데 썩 낮은 건 아니에요. 예, 선거 방송 중에 40%가 한 사람의. 지역이 몇 개?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심각한 수준이고 다른 이외에 JTBC, YTN, 연합뉴스 TV는 조금 정상적이에요. JTBC는 선거 방송 중에 22%가 이재명 스캔들, YTN은 34.8%, 연합뉴스 TV는 27.9%가 이재명 스캔들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TV조선 진짜 해도 너무했다. 그죠? 82%가 뭐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해. 무슨 팬클럽이야? TV조선이 똑같은 태도로 보였던 시기가 역시 4월 중순과 말 네. 드루킹 사건일 때 선거 방송 비중 80% 90%가 전부 드루킹이었어요. 네. 아무튼 JTBC가 참 그나마 뭐라 그럴까요? 좀 합리적인 태도?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스캔들을 다룰 수는 있거든요. 다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비율로 다뤘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다른 방송사들은 전체 선거 방송 비중뿐만이 아니고 정부 여당 논란 중에 이재명 스캔들이 몇 %냐 보면은 거의 다 100%예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논란은 무조건 이재명 스캔들만 다룬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 시기에 다른 논란들도 좀 있어요. 뭐 문대림 제주 후보였던 네네.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여당 쪽에서 그랬는데 이제 이재명 스캔들만 디립다 다룬 건데 JTBC는 정부 여당 논란 중에서도 이재명 스캔들이 5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의 논란들도 다뤄줬다는 거죠. 예, 그만큼 JTBC가 합리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 논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방송사들은 거의 하지를 않는데 JTBC는 그나마 조금 한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 그러면 이재명 스캔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다뤘는데 사실 이거 비중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돼요. 비중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일단은 형평성에서 어긋나요. 형평성에서. 예를 들어서 채널A 같은 경우에 채널A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방송 중에 60%가 넘는 비율이 이재명 스캔들만 했는데 네. 이걸 보면은 이재명 스캔들을 다룬 방송을 또 그 세부 주제로 나눠보면요.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 김영환, 형수, 김부선, 공지영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게 39%예요. 다운표. 예, 다운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주면서 이 시사 토크쇼는 또 패널이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 39%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의 반론은 12.7%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패널들의 논평이거든요. 패널들의 논평이 33%니까 거의 대다수예요. 근데 패널들의 논평이 당연히 어떤 내용이었겠어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서 그걸 해석하고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사실상 굉장히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의 주장을 대다수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이재명 스캔들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의 그 발언 내용, 주장 내용 당연히 실어줘야죠. 그거 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 반론하고 이 부분은요. 최대한 건조하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전달한 다음에 그거를 검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쪽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몇 월 며칠 언제 했던 주장과 동일하다. 근데 이거는 언제 번복을 했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어떻게 반론했었다. 이런 식으로 규명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공지영 씨나 뭐 고은광순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주장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증거가 있다 없다. 또는 김부선 씨가 주장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스캔들은 그렇다 치고 본인에게 강압을 가했다 말하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규명하려고 보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채널A, TV조선 모두 그런 내용은 단 1분도 없어요. 단 1분도 없이 그냥 나오는 주장들을 계속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확대 재생산이라고 하죠. 네, 뭐 그 외에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MBN 같은 경우에는 아예 뉴스와이드 6월 10일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를 가해자라고 지칭하기도 했어요.
이런 점은 이거는 반드시 심의를 넣어야 되는데 이건 아주 큰 문제죠. 예. 특정 후보를 가해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래서 앵커가 중간에 그랬어요. 지금 계속 피해자 이런 식으로 지칭하고 계신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스캔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라고 진행자가 한번 제지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패널이 그 이후에도 계속 제지를 했는데도 비슷한 말을 계속 했어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경환 씨인데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이에요. 아.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더 심각하죠, 사실은.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네. 당에 있는 사람이. 예.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상대당에서 나온 사람이 상대당 후보를 가해자라고 낙인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방송사 그 저녁 종합 뉴스도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급하게 6월 8일에서 11일간 그러니까 나흘간의 그 선거 보도를 체크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거 보도량 대비 이재명 스캔들 보도가 어떤가 봤습니다. KBS는 우리가 KBS 굉장히 유명한 그 김부선 인터뷰를 했던 KBS는 네, 일요일 보도요. 관련 보도가 사실은 제일 적었어요. 방송사 중에서 2건이었어요. 그 4일 동안. 근데 그래서 전체 선거 보도 대비 16.6%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를 했더라고요. 가장 많은 곳은요. 어마어마합니다. TV조선이었는데요. 선거 보도량 대비 46.6% 그러니까 7건이 이재명 스캔들 보도였어요. TV조선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들 보니까 채널A 같은 경우에 36.8%로 높고요. 그리고 SBS와 MBN이 25%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TV조선의 그 보도량은 아주 압도적으로 이재명 스캔들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보도 내용에 있어서는 그냥 그동안 나왔던 모든 그 논란들을 그때그때 모두 다 전해줬다. TV조선과 채널A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서 특별히 뭐 여기에서만 특별히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방송 보도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것은 사실은 KBS 보도이죠. 네, 왜냐면 2건밖에 안 했는데 예. 그중에 한 건이 아주 화제가 됐죠. 네. 일단 KBS 보도 태도를 보면요. KBS가 이재명 의혹 연일 비방 폭로 난타전이라는 3월 8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서 KBS가 굉장히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선거보도 준칙에 따라 검증 없는 비방이나 폭로성 주장은 최대한 보도를 자제해 왔습니다만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일단 후보자들 입장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앵커매트를 해요. 그러니까 KBS에서는 분명하게 그동안은 이 사안을 우리가 보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후보자들 입장은 전해주겠다. 라는 입장을 이제 밝힙니다. 그런데 실제로 KBS 선거보도 준칙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폭로성 주장이나 단순한 인신공격성 비방 또는 명예훼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 폭로성 주장의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주장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도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KBS는 이 준칙을 보고 이 사안은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6월 8일 보도는 그야말로 후보자의 입장을 그대로 그냥 탁탁탁 정리하는 수준의 조심스러운 보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틀 뒤에 6월 10일에 김부선 인터뷰를 했죠. 딱 선거를 3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앵커매트는 뭐였냐면 KBS는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와 직접 만났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히고 싶다고 해 알 권리 차원에서 인터뷰를 결정했고 이재명 후보 측에도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라고 보도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겁니다. 수많은 선거 관련 알 권리가 정말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상황이었어요. 6월 10일 이전까지 정말 다른 알 권리는 왜 그렇게 지켜주지 못했던가 언론들은. 그런데 김부선 인터뷰에 있어서는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로 너무나 소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KBS가 이것을 결정을 했어요. 취재를. 그런데 그러니까 보도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KBS는 이게 특정 후보에 대해서 엄청난 중대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결정을 했을 때는 저는 보다 상세하고 책임감 있는 KBS 취재가
뒤따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거나. 네, 단순히 김부선 씨의 인터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부선의 인터뷰 더하기 KBS의 시각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다고 본인들은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거면은 김부선의 인터뷰만 보도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태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가 최소한 양쪽의 주장을 정리하고 그 주장의 모순을 짚어보고 현재까지는 누구의 주장이 더 근거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관계는 미궁에 빠져 있다라는 점을 정확히 전하는 그렇죠. 그런 정리, 일정한 그 국민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 KBS의 시각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너무나 짧게, 그러니까 인터뷰는 하고 싶어요. 김부선 인터뷰를 담고는 싶은데 시간은 없다. 이런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김부선 인터뷰조차도 굉장히 짧게 축약을 해서 질문하는 사람의 내용이 거의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냥 툭툭툭 잘라져서 김부선 씨의 말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명백하게 입증된 내용인 것 같은 거예요. 김부선 씨 주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던졌잖아요. 심지어는 음주운전 논란도 거기서 뭐 낙지를 시키고 맥주를 마셨다. 운전할 거면서 이렇게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것들을 물론 뭐 전체에서 많은 것을 잘랐겠지만은 그냥 툭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는 인터뷰 보도라는 한계 때문에 김부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담아주는데 그쳤고 KBS 기자의 가치 판단이 너무나 없었고 일방적으로 김부선 씨 주장만 남아서 한마디로 그냥 커다란 따옴표 보도다 이거는. 그냥 따옴표예요. 전체가. 따옴표 보도였다. 게다가 KBS는 보도 말미에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걸쳐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는 점을 언급을 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진짜 KBS에 대해서 KBS 질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입장을 냈죠. 사실은 전날도 KBS 보도하기 전날도 이재명 캠프에서 막 다른 반론들을 막 정리해서 카드뉴스처럼 해서 발표한 바 있고요. 그리고 당일날 6월 10일 날 이후에도요. 이 김부선 씨 인터뷰가 나간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뭔가 그 반론권 관련한 그러니까 반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물어봤는데 걔가 대답하지 않았어라고 툭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반론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도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KBS는 우리는 반론권을 보장했다라는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물어봤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끝. 이렇게만 해버리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김부선 씨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그 공식 블로그에 올리는 그런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웠고요. 그리고 KBS가 다음 날 어제 지난 화요일 날 봉우 씨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1일 날 저는 정말 11일을 기다렸거든요. 11일 보도에서 저도 기대했어요. 뭔가 다른 얘기가 뭔가 있겠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선거보도 두 건을 모두 그냥 표신잡기 행보 그리고 판세 분석 이런 거에 그치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스캔들을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겠다라고 해놓고 전혀 알 권리가 내가 충족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더 궁금해졌죠. 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불분명한 가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에 근거해서 그런 황당한 그 인터뷰 하나만 탁 보여주고 판단은 너가 해. 이렇게 하는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보도를 KBS가 했다라는 생각이 좀 더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은 KBS가 김부선 씨 일방의 스피커가 돼버린 거예요. 예, 약간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017년 당시로 돌아가 보자.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있었을 때 KBS가 이런 보도를 했었죠. 그때도. 사실은 아무리 해명을 해도 계속되는 논란이 있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KBS가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여당이거나 야당이거나 선거에서 언론이 갖춰야 되는 태도는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비판을 했어요. KBS를. 문재인 후보 아들 논란 아무리 까도 아무리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해도 계속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고 그 상황에서 근거 없이 특별한 이것은 분명히 특혜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 논란을 보도하고 있는 KBS가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우리는 지적을 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저는 이런 폭로성 주장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선거판이 점점 더 정책 위주의 싸움이 아니고 이런 도덕성 논란으로 가면서 사람 흠집내는 식으로 지금 유난히 최근 들어 많아졌잖아요. 선거보도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폭로성 주장이 불거질 때 언론은 사실관계를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전달해야 되고 따옴표로 일방의 주장만을 전하면은 그것은 사실상 언론과 정당의 이전 투구를 중계하고 그야말로 스피커 역할만 하는 그런 것으로 그치게 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경기도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선거 보도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이슈가 다 경기도로 집중돼 버린 것. 이것은 지선의 의미를 완전히 망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진흙탕 싸움 속에서 언론이 너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KBS 인터뷰는 계속 KBS가 김부선 인터뷰한 게 잘못이냐라고 계속 오히려 저에게 따지는데 그게 아니고 할 수는 있었지만 너무 부족함이 많은 저널리즘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제대로 되지 못한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저는 거듭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보고서를 선거 전달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문 보도량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신문 보도 같은 경우에는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중에서 명백하게 딱 티가 났는데요. 조중동이 스캔들을 다룬 비중이 높았습니다. 동아일보가 24%로 가장 높았고요. 중앙일보 21%, 조선일보가 19%예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럼 3, 4중엔 제일 낮잖아요. 비교하면은요. 한겨레는 이 기간에 조선일보가 8건을 보도하는 동안에 한겨레는 2건을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량은 굉장히 정제돼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겨레가 보도가 적지만 또 내용은 또 충실해요. 또. 네네. 그랬고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 건수로는 조선일보가 제일 많았거든요. 조선일보는 선거 보도량 자체가 워낙 많아서 19%였지만 네, 8건이었어요. 근데 조선일보 보도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내용을 보면 다 똑같아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데 제목을 뽑아서 제목으로 약 올리는 거 있죠. 제목으로 한 방을 날려보겠다. 이런 식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 한번 보면은 입연 김부선 이재명과 사귀었다. 이게 제목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 일방적 주장이라는 따옴표 처리된 제목이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침묵 깬 김부선 딸 이재명과 엄마 사진 집에서 봤다. 이런 거. 그다음에 낙곰수 엮기는 워낙 조선일보만의 특징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엄청 좋아요, 낙곰수. 네. 낙곰수 엮기 중에서 제일 웃겼던 건 주진우 진행 시사 프로그램 MBC 5주간 결방인데요. 이거 보도 내용을 보면요. 월드컵으로 5주간 결방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쭉 다루면서 장기간 결방에 대해 MBC 메인 MC인 주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배우 스캔들 김부선 스캔들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제기된다라고 자기네만의 써놨어요. 추측이지.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야말로 그 추측 위에 어떤 언급도 없는데 굳이 이런 것을 이제 보도를 했다는 거. 마음대로 보도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동아일보 제목은 김부선 이재명 의혹 내가 산증인. 이 제목이고요. 이게 종편이랑 똑같이 흘러가는 게 종편에서도 그쪽 그러니까 일방의 주장을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적으로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제일 악질력이라고 쓴 제목은 이건데요. 이거 동아일보예요. 공약 간대였고 스캔들만 남은 경기. 주민들 찍을 사람 없어. 다 찍었어요. 네. 이건 거짓말 보도네. 다 찍었어. 얘기 안 한 건 언론이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또 이런 제목도 있어요. 중앙일보. 경기 뒤흔든 여배우 스캔들. 1번, 2번 사이 찍자. 무효표 운동도. 이거는 아주 노골적으로 무효표를 내라는 지령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제목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도 이걸 제목으로 뽑는다는 것 자체가 무효표를 만들죠. 그러니까. 무효표를 선동하는 보도죠. 중앙일보 보도는 정말 그러니까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이렇게 악질적이라는 거죠. 정말 나쁜 이런 보도는 진짜 정말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진짜. 그다음에 또 하나 중앙일보 보도의 제목이 또 이런 거예요. 부인 앞세운 이재명, 김혜경도 왔다. 스캔들 말 아낀 남경필, 도민이 판단.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재명과 남경필의 주장인데요. 너무 되게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비아냥거림이 단단히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미 스캔들이 막 뜨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람을 폈나 안 폈나 이걸로 지금 온통 나라가 시끄러운데 부인을 앞세워서 왔다.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그런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사람에게 휙 순간적으로 연상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신문 보도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서는 뭐 종편이랑 거의 똑같지만 이런 식으로 큰 제목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 방송이 아무리 심하다 그래도 역시 종편 못 따라오죠. 네. 지금 보면은 신문이나 방송 뉴스는 선거 방송 중 비중이 뭐 40%, 25%면 높은 수준인데 TV조선은 종편 시사 토크쇼는 82%였다. 예. 선거 방송 이꼴 이재명 스캔들. 예. 근데 이제 KBS 보도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방송이요. 그 똑같은 인터뷰가 동아일보 주간동아인가에도 나가고 중앙일보도 비슷한 이 김부선 인터뷰를 했대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것이 뭐 다른 매체도 다 했고 KBS가 그냥 공동으로 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이것을 인터뷰해서 전국에 정말 이게 딱 중계될 수 있게, 그러니까 전국에 나갈 수 있게 했다는, 그래서 이 이재명 스캔들이라는 것의 크기를 사이즈를 확 키운 것은 사실은 KBS가 되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종편하고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KBS랑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KBS가 자신의 어떤 사이즈, 자신의 어떤 힘,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루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다룰 때 제대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뤘어야 한다. 너무 무책임하게 다룬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사안을 두고 앞으로 두고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총선이 이제 내년인가요? 후년인가요?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거보도 때마다 불거질, 앞으로도 점점 더 이게 심해질 것 같은 이 인물 검증 그리고 폭로성 발언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가 좀 진짜 성찰하고 정말 제대로 논의를 해야 될 시기다, 지금. 그러니까 선거가 없을 때 오히려 이런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보도 준칙에 대해서 좀 더 강제화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선거보도 심의 규정 있잖아요. 심의 규정도 더 아예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용들이 너무 선언적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걸리지 않고 다 지나갈 수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서 종편 같은 경우에 명백하게 편파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템으로 편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 이재명 후보 논란을 많이 했으니 뭐 다 걸려. TV조선 TV조선의 모든 방송 82%나 방송한 TV조선 다 걸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심의를 넣을 수도 없잖아요. 내용으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선거 보도 결과를 가지고 좀 심층적으로 논의도 하고 학자들도 그리고 뭐 우리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모두 다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예, 선거 방송 중에 40%가 한 사람의 지역이 몇 개?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심각한 수준이었고, 다른 이외에 JTBC, YTN, 연합뉴스 TV는 조금 정상적이에요. JTBC는 선거 방송 중에 22%가 이재명 스캔들, YTN은 34.8%, 연합뉴스 TV는 27.9%가 이재명 스캔들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TV조선 진짜 해도 너무했다. 그죠? 82%가 뭐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해. 무슨 팬클럽이야? TV조선이 똑같은 태도로 보였던 시기가 역시 4월 중순과 말. 네. 드루킹 사건일 때. 선거 방송 비중 80%, 90%가 전부 드루킹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JTBC가 참 그나마 뭐라 그럴까요? 좀 합리적인 태도?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스캔들을 다룰 수는 있거든요. 다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비율로 다뤘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다른 방송사들은 전체 선거 방송 비중뿐만이 아니고 정부 여당 논란 중에 이재명 스캔들이 몇 %냐 보면은 거의 다 100%예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논란은 무조건 이재명 스캔들만 다룬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 시기에 다른 논란들도 좀 있어요. 뭐 문대림 제주 후보였던 네네.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여당 쪽에서 그랬는데 이제 이재명 스캔들만 드립다 다룬 건데, JTBC는 정부 여당 논란 중에서도 이재명 스캔들이 5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의 논란들도 다뤄줬다는 거죠. 예, 그만큼 JTBC가 합리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 논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방송사들은 거의 하지를 않는데 JTBC는 그나마 조금 한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 그러면 이재명 스캔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다뤘는데 사실 이거 비중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돼요. 비중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일단은 형평성에서 어긋나요. 형평성에서. 예를 들어서 채널A 같은 경우에 채널A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방송 중에 60%가 넘는 비율이 이재명 스캔들만 했는데 네. 이걸 보면은 이재명 스캔들을 다룬 방송을 또 그 세부 주제로 나눠보면요.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 김영환, 형수, 김부선, 공지영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게 39%예요. 다운표. 예, 다운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주면서 이 시사 토크쇼는 또 패널이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 39%,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의 반론은 12.7%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패널들의 논평이거든요. 패널들의 논평이 33%니까 거의 대다수예요. 근데 패널들의 논평이 당연히 어떤 내용이었겠어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서 그걸 해석하고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이재명 스캔들로 도배된 맞습니다. 예, 도배됐죠. 정말 도배가 됐습니다. 예, 6.13 선거 지방선거보도라고 막판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보고서에 신문, 방송 그리고 종편의 이야기를 다 묶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아이디어는 종편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신문도 이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상 신문이 그 종편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신문 보도에서도 끊임없이 특히 이제 조선일보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선거 전에 짚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편의 그 보도량을 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완전 단순하게 종편의 선거 보도 관련된 아이템 전체와 그 중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재명 논란, 그러니까 이재명 스캔들에 대한 논란, 요것만 카운팅을 하라고 했더니만은 욕심을 내가지고 평소에 하던 식으로 전체 그 주제를 다 분석을 하느라고 그렇게 10시 반까지 늦어진 것 같아요. 그죠? 응? 결국은 제 탓입니까? 네. 뭐 제 탓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애를 썼어. 그래서 보고서를 봤는데 이렇게까지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편부터 일단 얘기를 좀 해보시죠. 네, 정말 종편은 속보이는 선거 내내 네. 사실 이번 선거 보도가 모든 언론에서 드루킹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났거든요. 네, 네. 이재명 스캔들로 끝났는데 종편이 그런 경향이 가장 극심하다. 그러니까 네. 사실 세상 모든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종편에서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종편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좀 있어요. 특히 언론 학자들 측면에서는 연구 대상이에요,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와,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진짜 언론학을 공부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도 종편을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선거 방송 보면서 특히 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스캔들도 정말 선거 막판에 정말 엄청나게 해댔다. 종편이 진짜 심각하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 선거에서 다른 이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 현안만 해도 이제 셀 수도 없어요. 하나 붙잡고 하면은 드루킹 나오니까 드루킹만 냅다 하다가 드루킹 잠잠하니까 선거보다 안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재명 스캔들 터지니까 또 그것만 냅다 합니다. 정말 심각한. 그래서 사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은 5월 말, 6월 첫째 주까지 됐는데도 선거방송 비중이 12.8%, 26.9% 이거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조사해봤더니 이때가 어떤 기간이냐면은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6월 8일 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재명 스캔들 가지고. 사실상 굉장히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의 주장을 대다수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이재명 스캔들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의 그 발언 내용, 주장 내용 당연히 실어줘야죠. 그거 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 반론하고 이 부분은요. 최대한 건조하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전달한 다음에 그거를 검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쪽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몇 월 며칠 언제 했던 주장과 동일하다. 근데 이거는 언제 번복을 했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어떻게 반론했었다. 이런 식으로 규명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공지영 씨나 고은광순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주장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증거가 있다 없다.
또는 김부선 씨가 주장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스캔들은 그렇다 치고 본인에게 강압을 가했다, 말하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규명하려고 보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채널A, TV조선 모두 그런 내용은 단 1분도 없어요. 단 1분도 없이 그냥 나오는 주장들을 계속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확대 재생산이라고 하죠. 네, 뭐 그 외에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MBN 같은 경우에는 아예 뉴스와이드 6월 10일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를 가해자라고 지칭하기도 했어요. 네, 이런 점은 이거는 반드시 심의를 넣어야 되는데 이건 아주 큰 문제죠. 예. 특정 후보를 가해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래서 앵커가 중간에 그랬어요. 지금 계속 피해자 이런 식으로 지칭하고 계신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스캔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라고 진행자가 한번 제지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패널이 그 이후에도 계속 제지를 했는데도 비슷한 말을 계속 했어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경환 씨인데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이에요. 아.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더 심각하죠, 사실은.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당에 있는 사람이. 예.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상대당에서 나온 사람이 상대당 후보를 가해자라고 낙인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방송사 그 저녁 종합 뉴스도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급하게 6월 8일에서 11일간 그러니까 나흘간의 그 선거 보도를 체크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거 보도량 대비 이재명 스캔들 보도가 어떤가 봤습니다. KBS는 우리가 KBS 굉장히 유명한 그 김부선 인터뷰를 했던 KBS는 일요일 보도요. 관련 보도가 사실은 제일 적었어요. 방송사 중에서 2건이었어요. 그 4일 동안. 근데 그래서 전체 선거 보도 대비 16.6%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를 했더라고요. 가장 많은 곳은요. 어마어마합니다. TV조선이었는데요. 선거 보도량 대비 46.6% 그러니까 7건이 이재명 스캔들 보도였어요. TV조선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들 보니까 채널A 같은 경우에 36.8%로 높고요. 그리고 SBS와 MBN이 25%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TV조선의 그 보도량은 아주 압도적으로 이재명 스캔들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보도 내용에 있어서는 그냥 그동안 나왔던 모든 그 논란들을 그때그때 모두 다 전해줬다. TV조선과 채널A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서 특별히 뭐 여기에서만 특별히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방송 보도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것은 사실은 KBS 보도이죠. 네, 왜냐면 2건밖에 안 했는데 예. 그중에 한 건이 아주 화제가 됐죠. 네. 일단 KBS 보도 태도를 보면요. KBS가 이재명 의혹 연일 비방 폭로 난타전이라는 3월 8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서 KBS가 굉장히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선거보도 준칙에 따라 검증 없는 비방이나 폭로성 주장은 최대한 보도를 자제해 왔습니다만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일단 후보자들 입장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앵커 매트를 해요. 그러니까 KBS에서는 분명하게 그동안은 이 사안을 우리가 보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후보자들 입장은 전해주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힙니다. 그런데 실제로 KBS 선거보도 준칙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폭로성 주장이나 단순한 인신공격성 비방 또는 명예훼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 폭로성 주장의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주장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도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KBS는 이 준칙을 보고 이 사안은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6월 8일 보도는 그야말로 후보자의 입장을 그대로 그냥 탁탁탁 정리하는 수준의 조심스러운 보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틀 뒤에 6월 10일에 김부선 인터뷰를 했죠. 딱 선거를 3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앵커 매트는 뭐였냐면 KBS는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와 직접 만났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히고 싶다고 해 알 권리 차원에서 인터뷰를 결정했고 이재명 후보 측에도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막 뭐 추가로 뭐 문자가 있다느니 뭐 사진도 공개하고 그러면서 누구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이재명 후보의 형수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맞아. 그래서 이게 이재명 스캔들 총집합 기자회견이었어요. 네. 김부선 스캔들뿐만이 아니고 그 형수 욕설까지
그래 뭐 형님 강제 입원 뭐 이런 거 완총망라한 네거티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6월 8일 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봤더니 갑자기 선거방송 비중이 33.9%로 확 뜁니다. 한 10%가량 뛰어요. 그러니까 그 종편 이거 여기 우리는 보도 채널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종편 및 보도 채널이 역시 여당 쪽 네거티브 이슈가 아니면 선거방송을 안 한다. 이게 터져야 선거방송 비중이 30%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드루킹 사건 터졌던 4월 3주와 4월 4주 때 유일하게 30%를 넘겼어요. 선거방송 비중이. 네. 37%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막 12.5%, 뭐 24.3%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6월 8일이 지나서야 다시 30%로 회복했다. 이건 역시 드루킹과 이재명을 쫓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거방송 비중이 여당 쪽 네거티브에 쫓아서 따라간다는 걸 무엇이 증명하느냐? 이슈를 보면 알아요. TV조선은 선거방송 중에 무려 85%가량이 여당 논란이었는데 이 여당 논란이 뭐냐? 당연히 이재명 스캔들이죠. 네, 그래서 TV조선 같은 경우에 전체 선거방송 비중에 무려 82%가 이재명 스캔들이에요. 엄청나죠? 선거방송의 82%가 이재명 스캔들. 다른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른 거 안 한다. 예. 채널A도 선거방송 중에 61%가 이재명 스캔들. 더 재밌는 거는 TV조선과 채널A 같은 경우에 그럼 나머지 20% 40%는 뭐냐? 단일화예요. 김문수 안철수 단일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6월 8일이면요.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면 이미 단일화 물 건너 갔어요. 한참 전에. 네. 그런데도 계속 그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보수 정치권에까지 영향력이 안 끼치네. 예. 그게 아니고 언론들이.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도 이게 어차피 질 거잖아요. 그럼 지기 전에 이제 졌다. 이미 졌어요. 박원순 시장이 됐어요. 머릿속에는. 그러면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잘해서가 아니고 단일화가 안 돼서이기 때문이야. 이 말을 계속 군부를 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거를 해서 뭔가 뭐라 그러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기보다는 단일화만 했더라면 이런 그 전제를 자꾸 남겨주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 말 안 듣고 졌어?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 다른 방송사들 한번 살펴드리면 네. MBN 같은 경우에 전체 선거 방송 중에 40%가 이재명 스캔들. 확 낮아졌죠? 네. 40%도 근데 그 썩 낮은 건 아니에요.